자, 오늘은요, 한국 역사에서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. 바로 병자호란 얘기인데요. 혹시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? 오늘 그 이야기의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통 병자호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패배, 굴욕, 뭐 이런 거요. 무능한 지도부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정말 치욕적인 역사다. 뭐 이렇게들 기억하고 있죠. 그런데요,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요. 어쩌면 그 뒤에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숨겨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시죠. 오늘은 특히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볼 거예요. 홍타이지는 대체 왜 쳐들어왔을까? 실제 전장은 어땠을까? 그리고 그 단단하던 강화도는 왜 무너졌나? 또 전쟁은 왜 그렇게 갑자기 끝났을까? 이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나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도대체 이 전쟁 왜 일어난 걸까요? 이걸 보면 전쟁의 시작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. 모든 건 홍타이지가 청나라 황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요. 즉위식을 딱 열었는데 조선에서 온 사신들이 우린 잘 못하겠다, 버틴 거죠. 이게 그냥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어요.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황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겁니다. 한마디로 황제 즉위식이 망가진 거죠. 그러니까 홍타이지 입장에서는 이 미완의 즉위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을 굴복시켜야만 했던 거예요. 결국 이 전쟁은요, 조선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홍타이지 개인의 정치적인 필요, 그의 야망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전쟁의 본질은 결국 홍타이지라는 한 사람의 야망이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홍타이지의 이 야망이 실제 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됐을까요?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던 전쟁의 모습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. 우리가 보통 청나라 군대가 12만 대군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.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좀 과장된 숫자라는 겁니다. 최근에 만주의 기록을 분석해봤더니 실제 병력은 몽골군이랑 뭐 이것저것 다 합쳐도 한 4만 5천 명 정도 했다고 해요. 생각보다 훨씬 적죠?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군대 규모가 달라지면 전쟁 전체를 다시 봐야 하거든요. 바로 여기서 두 나라의 전략이 완전히 엇갈려요. 조선은 저번처럼 산성에서 버티면 되겠지? 하고 있었는데 홍타이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 거죠. 산성? 다 무시하고 그냥 수도 서울로 바로 내달린 겁니다. 이걸 서울 직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전격전이었어요. 그리고 이 기습 전략이 결국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. 바로 왕실의 마지막 보루였던 강화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. 아니, 그 철옹성 같은 강화도가 어떻게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? 보통 지휘관 한 명이 무능해서 그랬다 이렇게들 배우잖아요.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? 진실을 알고 보면요, 훨씬 더 복잡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. 청나라한테는 비밀병기가 있었어요. 바로 향화호인이라고 불리는 조선인 투항자들이죠. 이 사람들한테서 강화도의 지리, 심지어 물때까지 핵심 정보를 쏙쏙 빼낸 겁니다. 그리고는 그 좁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작은 배들을 특수 제작하기까지 했어요. 결국 강화도가 무너진 건 그냥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청나라의 치밀한 정보전, 기술, 전술이 합쳐진 결과물이었던 거죠. 정말 무섭지 않나요?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진짜 미스테리가 시작됩니다. 이제 전쟁은 거의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홍타이지의 행동이 180도 바뀌어요. 아니,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혔고 강화도까지 함락시키면서 거의 게임 끝난 상황이었거든요. 그런데 왜 갑자기 모든 걸 서둘렀을까요?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 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날짜들에 있습니다. 보세요. 1월 10일까지만 해도 홍타이지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, 아주 여유롭게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딱 6일 뒤 16일에 청나라 진영에서 천연두, 그러니까 마마 환자가 발생합니다.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홍타이지의 태도가 돌변해요. 갑자기 평화협상을 서두르고 심지어 한 달 뒤로 예정됐던 강화도 공격을 막무가내로 앞당겨버립니다. 그 어떤 군대보다 무서운 적이 나타난 거죠.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. 만주어 기록에 남아있는 홍타이지 본인의 말이에요. 홍타이지는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없었거든요. 당시에는 황제도 피해갈 수 없는 끔찍한 병이었으니까요. 그래서 이러다 나까지 걸리겠다 싶었던 거죠. 결국 완전한 정복 대신에 빨리 항복받고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.
자, 그럼 이렇게 병자호란을 다시 보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이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결국 역사는 누가 똑똑했고 누가 멍청했다. 이렇게 단순하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한 사람의 야망, 기발한 전략, 지리적인 조건,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. 그러니까 전부 누구 탓이야 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이 복잡한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과거로부터 진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한 나라의 거대한 트라우마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. 이게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